일단 1번부터 7번까지는 혹시 질문할 거 없어요? 앞부분부터 하게 순서대로. 없으면 얘들아 8번부터 15번까지 혹시. 10번 있어요? 그래 10번에 보면요. 우리말을 영어로 옮겼을 때 필요한 단어가 바르게 주어진 것. 바른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일단 1번 보면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우리가 뭐뭐 해도 될까요? 허락 구할 때 쓰는 조동사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 있었는데 얘들아 뭔지 기억나요? can이나 may. 그렇죠. 그래서 한번 배열해보면 뭐라고 질문하면 되냐? may I 뭐라고 해야 돼? 들어가도 되냐? 라고 했으니까 come in. 근데 to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래서 얘는 아니네 답이. 그 다음 2번 나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나는 영어에서는 항상 주어가 먼저라 했죠? 그 다음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동사 첫 번째 동사 얘가 2번. 그 다음 포기하다 두 번째 동사가 3번. 그 다음 그 계획을 목적어가 4번이에요 이제. 그럼 뭐라고 쓰면 돼? I don't 포기하다가 give up이거든요. give up the plan. 그럼 답이 나왔네. 몇 번이에요? 2번. 됐어? 응.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너는 내일 올 필요가 없어. 여기서 주어 먼저 찾아볼까요? 주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구나. 선생님 잘못 봤잖아. 어쩐지. 그러면 여기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동사 뭘 써야 돼? will? not을 써야겠네요. 얘 틀렸구나. 그죠?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얘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너는 내일 올 필요가 없어. 너는이 주어잖아. 그럼 얘가 주어 1번이니까 뭐부터 써야 돼? you? 그 다음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불필요를 나타내는 조동사 저번에 배웠는데 기억나요? must는 우리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금지의 표현이니까. 그렇지. have to를 앞에 부정 형태로 바꾸면 뭐뭐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그럼 뭐라 써야 돼? you don't have to. 거기다 하나 써놓을게요. don't have to. 그 다음 오다가 영어로 뭐지? 동사 써야 되니까 오다. come. 그 다음에 내일은 시간이죠? 우리가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은 다 문장의 맨 마지막이에요. 영어에서는. 그럼 내일이 영어로 tomorrow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You don't have to come tomorrow. 그럼 얘도 어때요? 틀리죠? must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여기가 주어네. 은는 이가니까 얘가 주인공 단어. 그럼 그 남자아이랑 여자아이 그러면 the boy and the girl 쓰고 그 다음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강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뭐 있었죠 저번에? 그렇지. must 있었어요. must 그 다음에 be 쌍둥이 twins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can이 있네. can은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도 틀렸네. 그럼 답은 5번이겠네. 그죠? 우리는 먼저 써야 되니까 we. 그 다음에 뭐뭐 해야 돼. 우리가 뭐뭐 해야 돼.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두 가지 있었거든요. must랑 그렇죠. should. 그래서 should 쓰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 이걸 써야 되니까 be careful 쓰면 되겠죠? 근데 왜 조심해야 되는 거야?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얘가 마지막이죠? 그러면 not to catch a cold. 그러면 다 쓴 거 맞죠? we 썼고 should 썼고 be careful 썼고 not to catch a cold 다 썼네. 그래서 답이 5번. 됐어? 그 다음에 또 뭐 질문 있어요? 15번까지. 없으면 넘어갈게 얘들아. 16번부터 그럼 마지막 페이지. 아까 23번 하나 있다고 했었는데 23번 전에 또 질문할 거 있어요? 순서대로 가려고. 없으면 얘들아 23번 바로 볼게요. 이건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하고 해석까지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럼 바르게 배열해보자. 일단은 주어 먼저 찾아야겠죠 얘들아. 주어는 뭘까? 은는 이가에 해당하는 말.
그 아이들은 얘가 1번이겠죠? 그러면 the children 쓰고 근데 그 아이들이 동사 써야겠죠? 그 다음에는 얘가 주어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다로 끝나는 말 뭐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다 할 때 can 말고 다른 표현 있다 했는데 be able to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는 be를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children에 맞는 동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or 쓰고 able to 그 다음 풀다라는 두 번째 동사 써야겠죠? solve 그 다음에 뭘 풀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목적어에 해당하는 the problem 쓰면 되겠네. 그래서 the children are able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쓰고 아이들은 풀 수 있다 그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아이들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얘들아 확인했는데요. 혹시 또 질문 있어요? 이거 외에?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죠? 오늘 거 얘들아 그러면 그 필기 설명 문법 필기 먼저 갈게요. 원래 얘들아 6과는요 수동태인데 우리가 순서대로 안 나가고 먼저 중간중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진도 나간다 했거든요. 그래서 5과 우리 조동사 끝났으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중간에 건너뛴 거 있잖아요. 4과를 나갈 거예요. 4과는 시제를 배울 건데 한번 그거 정리해 볼게. 일단 날짜 한번 적을게요. 얘들아 10월 8일 화 간단하게 적고요. 공책 펴가지고 필기 먼저 갈게. 10월 8일 화요일 좀 앞에 있어. 여기 시제라는 걸 먼저 배울 건데요. 얘들아 10월 8일 화 간단하게 적고 우리가 시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문법 표현 중에 시제라는 건 뭐냐?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말을 어려운 말로 시제라고 말해요. 근데 시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영어 문법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려운 말로 현재 시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재 시제.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4가지부터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일단 써놓을게. 현재 시제 사용하는 경우 4가지 그리고 같이 쓰이는 부사구 이렇게 해서 제목에 쓰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려운 말로 시간의 때로 시제로 표현할 때는 현재 시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자주 쓰이는 애가 everyday라는 애가 있어요. everyday every 땡땡 뭐 every 땡땡 이렇게 해놓자. every day도 되고 뭐 every monday 뭐 every tuesday 이렇게 요일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일단 every day를 하나 쓸까? 앞에다 쓰고 every day every day 하면 얘들아 매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거는 주로 영어에서는 시제를 현재 시제를 쓰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주로 화요일마다 영어 공부를 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말 할 때도 every 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원래 Tuesday라는 하는데 Monday가 더 짧으니까 Monday 써요. 그래서 뭐 목요일마다 할 때 every를 붙여서 every Monda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표현을요 전치사 on을 써가지고 on Mondays 이렇게 해도 그 every Monday랑 같은 뜻이 된다. 뭐뭐마다 월요일마다. 예를 들어 뭐 화요일마다 하고 싶을 때는 every Tuesday, 뭐 목요일마다 할 때는 every Thursday. 뭐 이렇게 요일만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요즘 너희들은 되게 바쁘잖아요. 뭐 학생들은 뭐 영어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수학 학원도 다니고 뭐 되게 많이 배우잖아. 피아노도 다니고 어떤 친구는 뭐 태권도도 하고 근데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반복되는 일정 얘기할 때 every 요일 또는 뭐 온 다음에 요일에 s 이렇게 붙여서 얘기한다. 그러면 1번 얘들아 현재 시제를 무조건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볼 건데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실이나 상태 뭐 동작 등을 나타낼 때는 무조건 현재형을 쓰겠죠. 그래서 1번에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 첫 번째 경우는 현재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반 친구 중에 뭐 영어를 되게 잘 말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 여자애는 영어를 되게 잘해 라고 할 때 she speaks English well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speak에 s가 붙은 이유는요. 얘들아 she가 몇 인칭이에요? 주어가? 그렇죠. 3인칭이고 한 명이니까 무슨 수?
단수 주어죠. 그래서 3인칭 단수 주어니까 이렇게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요. 일반 동사에. 우리가 그 레벨 이 문법 1권에서 비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를 배웠거든요. 네, 일반 동사에서 얘는 다 배운 내용이야. 혹시 까먹었을까봐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내려갈게요. 두 번째 경우는 언제 현재형을 쓰냐? 우리가 반복되는 습관이나 동작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8시 반까지 간다. 그래서 나는 준비 시간이 뭐 7시에는 일어나야 돼 하면은 그 남학생은 매일 7시에 일어난대 라고 할 때 he wakes up at 7 every da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학교 다니는 기간에는 그래서 보통 7시에 일어난다 매일 할 때 he wakes up at 7 every da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때도 얘들아 he가 몇 인칭이에요? 3인칭. 그렇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닐 땐 다 3인칭이라 했어. 그 다음에 얘는 한 명이니까 단수죠. 그 다음에 주어. 문장 안에서 주인공 단어니까 주어. 그래서 여기 일반 동사에 똑같이 s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내려갈게. 얘가 두 번째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요.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과학적인 사실을 나타내거나 진리 변함없는 사실 있죠? 변함없는 사실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현재 시제를 써요.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뭐 다 배웠을 거지만 지구는 뭐 하다고 배웠어요? 모양이? 그렇지. 지구는 둥글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 the earth is round 이런 식으로 현재형을 쓴다는 거예요. 예문을 하나 써놓게.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 The earth is round 이렇게. 우리가 지구처럼 하나밖에 없는 자연물 앞에는 더를 붙인다고 배웠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the earth 하면 영어에서는 지구. 지구라는 단어를 the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얘들아 또 우리가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속담이나 격언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유명한 말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속담이라든지 격언을 나타낼 때는 영어로 쓸 때 시제를 현재 시제를 쓴다. 예를 들어 그런 말이 있어요. 잠이 보약이다. 우리말에도 있는데 사람도 이렇게 피곤하면은 뭐 공부나 뭐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람한테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잠이 보약이다 라는 표현인데 영어에서 그거를 sleep is better than medicine 해가지고 잠이 약보다 더 좋다 낫다 라고 해서 잠이 보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요 is라는 현재형을 썼죠. sleep이 3인칭 단수주어고 am, is 중에 is이랑 똑같은 거니까 sleep은 그래서 is라는 현재 시제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예요. 얘들아 다시 정리한 거 한번 확인해 보면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는 첫 번째 현재의 뭐랑 뭐를 나타낼 때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반복되는 뭐를 나타낼 때 습관이나 동작을 나타낼 때 그 다음 세 번째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뭐를 나타낼 때 사실이나 줄여서 진리, 진리를 나타낼 때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이 속담이나 격언을 나타낼 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현재형 쓴다. 근데 이 책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레벨 1에서 이게 배우는 내용이어서 근데 중간에 이제 또 우리가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시간 지나서 많이 까먹었을 거니까 다시 요거 현재형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뭐 너무 간단하죠. 현재형 이렇게 네 가지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여기 과거 시제까지 할 거거든요. 과거 시제. 네, 여기까지만 정리하죠. 과거 시제. 다 하기는 너무 많고. 두 번째로는요. 얘들아 우리가 과거 시제, 지나간 일들을 다 우리가 과거 시제라고 하거든요. 영어 시제로 표현할 때. 그래서 지나간 일이나 상태를 말할 때는 과거 시제를 쓴다. 지나간 일. 우리가 이미 다 지나간 일이나 또는 상태를 나타낼 때는 과거 시제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어제.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 그리고 같이 자주 쓰이는 부사구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얘도. 대표적으로 어제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봤더니 yesterday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yesterday.
그래서 과거 시제랑 같이 자주 쓰이는 부사 표현이 어제, 대표적으로 어제라는 말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과거는 지나간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뭐뭐라고 할 때도 우리가 과거 시제랑 같이 쓰이거든요. last 땡땡. 예를 들어 지난주 토요일 하면 last Saturday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 다음에 또 어고라는 표현도 있어요. 얘들아, 어고는 뭐뭐 전에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2시간 전도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과거 시제죠. 그래서 뭐 2 hours ago 이렇게 2시간 전 이렇게 나타내거나, 그리고 하나만 더 쓸게요. 여기 빈칸을 하나 더 만들어 와야 되는데 in 다음에 연도도 우리가 과거를 나타낼 때 써요. 연도. 예를 들어 너희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몇 년생이죠? 12년생. 그러면 2012년도에 할 때 in 다음에 2012 이런 식으로 쓰면 다 과거 시제랑 같이 쓰인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는 어제 운동을 했대 라고 하고 싶어. 운동을 했다.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하다랑 어제 했다랑 약간씩 다르죠. 하다랑 했다는 다르니까. 하다는 현재지만 여기 맨 뒤에 보니까 어제라는 과거 시제가 있잖아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과거 표현을 써야겠죠.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하다는 영어로 뭐지? do나 뭘 쓸까요? he일 때는 does를 쓰거든요. 근데 어제 나는 뭐 숙제했어, 운동했어 라고 할 때는 뭘로 바뀔까? did. 그렇죠. did로 바뀌어요. did. 그래서 영어 그 동사는 이렇게 형태가 불규칙으로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과거형이랑 현재형이랑 바뀌는 거, 형태가 바뀌는 애를 불규칙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토요일마다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CRT 볼 때 불규칙 동사표 그거 외우는 거 있죠? 그거를 꼭 기억을 해놔야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우리가 불규칙 동사는 조금씩 외우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얘들아 5분 뒤에 빈칸 시험 한번 볼게요. 그렇게 어렵